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정보통신공학의 방송통신의 멀티미디어 전송 압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령을 보면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4가지 CPND 측면의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CPND 의미로 틀린 것은 그래서 C 콘텐츠, P 플랫폼, N 네트워크, D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단말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단말이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어떤 이 서버에 접근해서 본다고 보면은 요 단말이 이제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디바이스가 되고 이 디바이스를 타고 가기 위한 통신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거, 이 구성하는 거,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구성, 이 구성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이 플랫폼 안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콘텐츠, 그래서 이거를 CPND라고 합니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예, 쪽지게 가이를 보면 크게 압축은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이 있어서 무손실은 이제 그대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RLC, 런레스 코딩, 허프만 코딩, 럼펠 지프 코딩이라고 합니다. 손실 압축은 변환 코딩과 예측 코딩, 양자와 보관법 등등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데이터 압축 시스템 구조를 보면은 어떤 인풋된 데이터가 인코더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저장 공간을 통해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해서 디코딩 복원해서 다시 출력하는 그 구성이 되겠습니다. 인코더에서 압축을 하고 디코더에서 복원하는 게 기본이고요. 중간 매체에 데이터를 저장 공간 또는 네트워크 동안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코드는 인코더의 출력이고 디코더에서 다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거죠. 런넨스 코딩,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떠한 정보들에 대해서 반복 횟수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A가 10개가 있으면은 A 골뱅이 10으로 해서 A 10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무손실 압축에 대한 기본적인 예가 되고 이거를 런넨스 코딩이라고 합니다. 압축 알고리즘을 압축 방법에는 크게 저장 공간과 대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요. 압축을 함으로써 최소 50에서 90%까지 성능을 향상할 수 있죠.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이 있고 변환 압축, 예측 압축. 무손실 압축에는 엔트로피 압축에 대해서 런넨스 코딩, 통계적 부호 방식에서 허프만 코딩과 산술 부호 방식이 있습니다. 압축률에 대해서 보면은 만약에 3분의 어떤 길이의 CD 오디오 품질을 44.1kHz의 주기로 16비트 샘플링해서 변환하는 경우 데이터의 크기는 3분은 180초고 16비트는 2바이트가 되는 거죠. 8비트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180초 곱하기 여기 보면 44.1kHz이기 때문에 44.1kHz에 2바이트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총 곱해 보면은 15Mbps가 나옵니다. 1280 1024 이거 HD급 정도 되겠죠. 32비트의 이미지를 30프레임으로 해서 전송하는 비디오의 응용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곱해주고 여기 보면 바이트로 바꿔주고 프레임당 그것을 프레임 30프레임으로 보내기 때문에 157MB/s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에 예전에 사용했던 XDSL 모뎀의 경우에는 1.5에서 52MBps 속도를 내고요. 이더넷 정도에는 주로 1.2에서 12MB의 속도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는 100MB까지 나올 수 있고요. UTP 케이블 기준입니다.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에 대해서 이렇게 RGB 색상 신호가 있는 경우 이 RGB 색상 신호를 Y 휘드 성분과 CR12 성분으로 바꿔서 다운 샘플링해서 각각의 그 펑션을 나눠서 보냅니다. 얘를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샘플링해서 0과 1인 신호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한 픽셀의 RGB 값을 G값이 1%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서 알아채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손실 압축을 주로 합니다. RGB를 Y12, CR12에 대한 색 공간을 변환하고 휘드 성분을 두고 CR12 성분을 다운샘플링해서 크기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로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뭐 4대 4대 4다 YCR12를 이게 이제 압축을 안 한 건데 요게 4대 뭐 2대 2다 해서
사람의 눈이 모든 걸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얘를 줄여서 보내서 통신 용량을 줄이는 거죠.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이후에 양자를 하기 위해 각 성분의 크기의 행렬을 분할하고 다음 성분의 128을 빼준 후에 DCT를 적용합니다. 변환된 행렬의 각 성분을 양자와 행렬의 각 성분으로 나눠주고 정수로 반올림하고 고주파 성분을 줄여서 압축을 합니다. 무손실 압축에 얘가 zip, PNG, FLAC 등이 있고요. 손실 압축엔 JPEG, MP3, MPEG 저희가 흔히 쓰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손실 압축은 런레스 코딩, 허프만 코딩, 램펠 지프 코딩이 있고요. 손실 압축에는 변환 코딩, 예측 코딩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방식이 달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자와 매블렛 코딩, 보관법, 프렉셀 압축법 등이 있고요. 혼성 압축은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JPEG, MPEG, H.261, 263 등이 있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멀티미디어, 원격 A,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원격 검색. 원격 검색은 멀티미디어랑 상관없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멀티미디어 단말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처리 장치, 저장 장치,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매트 전송 장치. 단말 내부이죠. 핸드폰 내부로 생각하면 매트 전송 장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멀티어 플러스 미디어의 합성으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주소 구성은 입력, 출력, 처리, 저장, 통신 장치, 통합 운영 장치가 되겠습니다. 매체 전송 장치랑 통신 장치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모뎀 및 인터넷 등이 해당되는 통신 장치가 되겠습니다. 매체 전송 장치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장 장치는 과거에 사용하던 테이프 등을 의미하고 오프라인에 처리하므로 이를 전송할 때는 필요가 없다. 3번 멀티미디어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최근에 나왔었네요. 비디오, 오디오 등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를 하나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는 원격 회의, 인터넷 방송 등이 있다. 모든 정보를 아날로그가 아니죠.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해야 되는 거죠. 저장, 편집이 쉽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고요. 4번 다음 중 정지 및 이동 환경에서 고속의 인터넷에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좀 나왔던 기술인데요. 현재 쓰지 않는데 이런 거를 와이브러라고 합니다. 현재 쓰지 않고요. RFID는 인근에 쓰는 거고 GPS는 위성에 쓰는 거고 DMB는 이제 방송에 쓰는 거죠. 와이브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다가 최근에 종료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삼성전자에서 주로 주관했고요. 802.16.2라고 했었는데요. YMAX라고도 했었습니다. 5번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에서 대화형 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화 서로 이제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 분야는 화상 전화, 화상 회의 등이 있다. 생성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일정한 시간 내에 전송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압축과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칭형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대칭형이 아니고 대칭형 싱크로너스가 되겠습니다. 6번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최근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건 다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7번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 기법 중 손실 압축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손실 압축, 손실 압축. 기본적으로 무손실 압축을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프만 코딩 계속 얘기 있었는데 허프만 코딩은 무손실 압축이 되겠습니다. 8번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저장 방식과 다중화 방식 등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는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이거를 MHEC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HEC, MPEG-5 또는 ISO 등에서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전문가 단체의 표준화에 관련된 겁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그래서 주로 인터넷에 쓰는 언어고 MPEG은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이라서 이거는 동영상 등 화상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XML 참조하시고요. 마크업 랭귀지로서 다목적 마크업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보의 공유, 디지털화, 인간과 컴퓨터의 독립성이라기보다 상호 운영성이 되는 거죠. 양방향 서비스 당연한 거고요. 10번 방송 전송 시스템에 따른 방송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내 TV 지상파 방송 이거를 정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PTV, OTT는 이제 유료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내 방송 공지 등에 대해서 쓰는 거는 자주 방송 뭐 이런 것 쪽으로 연결되겠네요. 그러면은 가번이 A고 나번이 C고 가번이 A고 이렇게 있네요. 나번이 C고 해서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어느 멀티미디어 기기 전송 대역폭이 6MHz고 전송 속도가 19.93Mbps일 때 이 기계의 대역폭을 얼마인가 해서 이건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역폭은 스펙트럼 양분의 정보 전송량, 전송의 대역폭분의 전송 속도가 돼서 여기 6MHz분의 여기 속도 19.39Mbps를 계산하면 3.32에서 주파수당 3.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위를 알고 요 내용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지상파 DMB 기기의 8번 채널의 주파수 사용 대폭은 기본적으로 DMB 또는 우리가 TV 보는 거 그것도 대부분 다 6MHz입니다. 그래서 6MHz 안에 DMB는 이렇게 채널을 나눠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파 DMB가 있고 위성 DMB가 있는데요. 위성 DMB는 2012년 8월 31일 날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위성 DMB는 할 필요가 없고 요새 쓰는 건 지상파 DMB가 쓰고 지상파 DMB든 지상파 TV든 채널에 대한 대역폭은 6MHz로 동일합니다. 13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AM 방송은 아날로그 통신이죠. 그래서 당연히 AM 방송 쉽게 잡을 수 있고요. 14번 욕실 TV폰, 안방 TV폰, 주방폰 등 홈 네트워크 기기의 월패드의 기능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된 제품을 이런 걸 우리가 서브폰이라고 합니다. 서브폰. 15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기 압축에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것은 MPEG 1, 2, 3, 4인데 MPEG 21은 우리가 어떤 그 기기에 대한 상호 호환성에 대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스 모델과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멀티미디어 제작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어떤 배포 요런 거 제작이나 사용 배포에 관련된 게 MPEG 21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어떤 압축 기법에 대한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EG 1은 CD, VTR, MPEG 2는 오디오, 비디오 인코딩, MPEG 4는 영상, 음성에 대한 디지털화 등에 대한 관련된 거고요. MPEG 21은 제작, 사용, 배포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기 압축에 사용된 방식이 아닌 것은 MPEG 21인 거죠. 네. 17번 멀티미디어 압축 기법으로 틀린 것은 MIDI, AVI, MPEG, JPEG. MIDI는 여기 보면은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 컴퓨터를 악기, 무대, 조명, 기타, 미디어 상호 연결하는 그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컴퓨터의 어떠한 그 미디어에 대한 연결 프로토콜이고요. 나머지는 압축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 기법 중 혼성 압축 기법은 그래서 여기서 있었죠. 보면은 JPEG, GIF, MPEG, HDAT 이런 것들이 이제 혼성 압축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법으로 틀린 것은 여기 MPEG, JPEG, GIF가 혼성 압축 기법이고 FT는 Fast Food 트랜스포를 해서 얘는 손실 압축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FFT나 DCT에서 이거는 손실 압축 기법이다. 손실 압축이다. 그래서 FFT나 DCT를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19번 PSTN상에서 대화형 멀티미디어 응용을 지원하고 64kbps 이하의 낮은 전송률을 대상으로 해서 서브 QCIF라든지 4CIF, 16CIF를 지원하는 동영상 압축 기법.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H.263이라고 합니다. H.263은 화상 AI와 화상 전화를 이용한 압축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상 부호화 전문가 그룹인 MPEG에서 영상 부호화 표준 아닌 H.264에 대한 구성으로 개발되었다. 그래서 요건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H.263이 되겠습니다. 20번 통신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 기법 중 혼성 압축 기법이 틀린 것은 위에랑 똑같은 문제네요. MPEG, JPEG, GIF는 혼성 압축이고 FFT나 DCT, SST나 FFT나 DCT는
예, 변환에 대한 손실 압축 기법이랬죠. 제가 손실 23년도에 나왔는데 위에서 나온 거랑 약간 그 문구가 틀려서 나왔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뤄봤습니다. 손실 압축 기법과 혼성 압축 기법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변환 기법, 예측 기법 더 구분해서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